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지. 자기는? 우리 헤어지자. 뭐? 나 너무 외로워.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콥 한조입니다. 제가 지난번 환승연애 리뷰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건 진짜 남자들이 모르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유식과 민경 편은 사실 유식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숙인 남자처럼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더라고. 슌의 교육을 받았으면 절대 저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민경은 유식이를 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게끔 만들고, 그런 관계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관계거든. 존중받고 존경받지 않은 남자가 밖에 나가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겠어요? 연애하면서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애 중인데 외로워. 오빠를 만나면서 난 더 외로워졌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함께 여자가 외롭다고 할 때 남자가 절대 모르는 3가지 인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커뮤니티 회원이 10살 어린 이사연과 만나서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제가 연애하면서 제 여자친구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저만의 법칙 10가지와 멘트와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호르몬이 밑에서 크다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자랑 싸우려고 하지 마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만 믿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기만 하면 아름답게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정함이라는 건 상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잖아요. 근데 나조차도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보살피냐는 거야.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걔가 직가였지. 고등학교 때는 1년 반 동안 손 한 번 못 잡고 짝사랑만 하고 잘 지내니? 고마워. 너 때문에 많이 성장했다. 남자가 사랑하면 만나러 와야 된다 라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데이트하고 보고 싶다고 하면 일 끝나고 만나고 정말 몸을 갈아가면서 만났어요. 사랑을 하면 이런 숭고한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하긴 하거든. 서로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몰입을 했던 거야. 이 친구가 바람이 났네. 그걸 나한테 딱 걸렸는데 그때 얘가 한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가 날 외롭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 사람 만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난 널 만나는 순간 매 순간 외로웠어. 여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제 심장을 후벼 파더라고. 당시에는 그 친구 말대로 내가 조금만 더 잘할걸, 내가 얘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한테 처음부터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라고. 내가 모자라서 너를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그리고 여자를 외롭게 만든 건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물고 빨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서로의 관계가 파멸로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데이트 열심히 하고 기념일 선물부터 잘 챙겨줬는데 왜 여자로부터 그런 반응을 얻는지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잘해줘서 문제가 생겨요. 역설적이죠. 우진님과 지연님의 연애 초반 서사를 한번 볼게요. 이 둘은 라이프 패턴이 달라요. 지연님은 일반 직장인 패턴이고 우진님은 주말이 가장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둘은 연애 초반에 서로 몸을 갈아가면서 데이트를 해요. 우진님이 일 끝나는 시간에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24시간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일이 새벽 1~2시쯤에 끝나면 지연의 집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둘 다 각자의 잠과 체력을 갈아가면서 만나는 만남들이 되게 특별하고 소중했을 거예요. 게다가 지연님이 오빠 너무 피곤해서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하면 우진님은 너랑 놀면 하나도 안 피곤해 이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챙겨줘. 피곤할 텐데 자기 생각에서 함께 시간 보내러 와줘.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남자들이 초반에 거의 오버페이스를 해요. 조금 더 멋진 남자처럼, 여유 있는 남자처럼, 조금 더 배려 깊은 남자처럼 보이려고 평소엔 절대 못 쓰는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결국 본래 나의 페이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긴장감도 설레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패턴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더 아낄수록 내 삶을 더 디벨롭 시켜야 합니다.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 체력과 몸을 갈아가며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갈아서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러 와준 남자에게 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겠죠. 그래야 서로의 애틋함도 생기고요. 그리움도 생기고 다시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이 더 사랑을 키우고 증폭을 시켜요. 근데 여자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죠. 초반에 이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고 뽀얗고 작고 아담하고 딱 내 이상형이라 진짜 내 몸 갈아 넣어서 잘해줬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초반처럼 무리해서 잘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한테 마음이 없나? 여자는 남자가 변한 걸 보는 순간 그걸 감정의 변화로 받아들여요. 초반 기준치를 너무 높여놓은 남자일수록 여자는 더 깊게 이렇게 느껴요. 예전에 그 사랑은 어디 갔지? 내 말 한마디에 달려와주던 이 죽일 놈의 사랑 어디 갔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너랑 만나는 게 외로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1을 받았으면 1이 당연해지고 2를 받았으면 2가 당연해져. 자, 여기서도 보면 우진님이 연애 초반에 도파민이 폭발했을 때는 내 휴일은 당연히 지연이 네 거야. 내가 가게를 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식고 본래 페이스로 돌아오니까 내 휴일은 내 거야. 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마. 내가 주말에 너 만나고 출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진짜 힘들어. 그냥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날카롭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연님은 예전에는 나를 위해 뭐든지 다 해주던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건 오빠가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식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변화를 감정 변화로 해석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랑 만나 너무 외로웠어. 이게 바로 여자가 말하는 정서적 박탈감의 메커니즘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초반에 너무 잘해서 높여놓은 기준을 못 맞추는 것 뿐인데도 여자는 그 갭을 사랑이 식었다라고 받아들여요. 남자 입장에서 일을 해야 데이트도 하지.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래. 왜 그걸 이해 못해줘? 여자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깨지는 순간 여자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좀 망가지고 있구나. 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 사랑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특별해지지 않고 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네? 이렇게 느끼면 여자도 남자에게 날카롭게 얘기하겠죠. 그럼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끝내는 이별이라는 슬픔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연애 초반에 감정에 취해서 잦은 연락, 잦은 데이트, 과한 맞춤, 과한 헌신, 여자의 도파민 기준을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한 번 높아진 도파민의 역치는 잘 내려오지 않아요. 줬다 뺏는 것만큼 기분 상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동생이랑 업무를 보다가 늦게까지 같이 도와줘가지고 고마워서 멀리 사니까 차비하라고 하나 5만원이나 10만원을 줬어. 그럼 그 동생은 되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주잖아? 그럼 서운해한다니까. 그건 그 동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왜 차비 안 주지? 그럼 내 돈 써서 집에 가야 되는데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당연함을 넘어서 손해를 본다고까지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초반에 여자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오버하지 말고 밸런스를 찾으세요. 남자는 스윗하고 다정한 면모가 본능에 내재가 돼 있어요. 심리학 전공서적에도 나와 있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남자가 더 낭만적이고 여자가 더 이성적이고 관계적인 계산이 빠르거든. 근데 내가 이 여자를 100 정도를 잘해주지 않으면 못 보실까봐 재력을 과시하거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식당만 데려가거나 저는 제자들에게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만나면 오히려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데이트할 때도 순간순간 몰입감 있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면서 계산적으로 만나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을 거예요. 제 제자들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때 했던 대답을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가 차이는 거야. 너가 버리는 사람이 될지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지는 늘 자신이 어제 했던 행동, 일주일 전, 한 달,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여서 지금의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안 해야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훨씬 더 시간적인 효용 가치가 값어치 있게 서로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계산은 데이트비 8만원 나왔으니 너가 3만원 보내라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돈 같은 경우는 서로가 긴밀해지고 친해지면 자기야 내가 이번 달 카드값 이 정도 나왔는데 원래 먹기로 했던 거 있잖아 그 레스토랑. 근데 그거 지금 내가 좀 내기가 버거워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거 먹고 다음에 좀 상황 좀 괜찮아지면 먹으면 안 될까?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무조건 가기로 했잖아. 너가 카드값 많이 나온 건 다른 데 소비를 다 하고 와가지고 왜 굳이 나한테 밥값을 아끼는 거냐. 날 사랑하지 않네. 안 그런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개념 있는 여자라면 진짜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의 힘듦을 같이 나눠주고 자원도 아껴줘야겠다 라고 느껴요.
만약에 전자처럼 얘기하는 여자잖아?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빤스러내야 돼. 알겠지? 제가 말하는 건 연애 전략입니다. 연애도 결국 협상이에요. 뭘 주고 뭘 취할지 다 가지고 싶은 것은 아이와 같은 미숙함이고 욕심이에요. 난 이거 버리고 이거 선택할래.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여러분은 내가 연애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얻고 싶은 게 뭔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너에게 이만큼의 경험과 관심을 줄 수 있어. 넌 뭘 줄 수 있어? 난 너에게 이만큼의 헌신과 사랑을 줄게. 이게 상호 가치 교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걸 생각 안 해요. 진심이면 되겠지.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기버 마인드는 먼저 줘라. 그럼 돌아올 것이다. 이거의 속뜻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먼저 해주는 척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고통을 줄여줬다거나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꿔줬다거나 어떤 가치를 창출했다거나 믿음과 신뢰를 줬다거나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가치, 그것이 뭐든 간에 나눌 수 있는 마음. 아셨죠? 본인이 자녀를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다 받아주면 안 되겠죠. 여자를 일부러 못 살게 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되고 이건 절대 안 되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정확한 강도로 적정 시점에 써야 하는 게 바로 남자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잘해주고도 차이는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 초반부터 자기 관심을 10원짜리처럼 막 퍼준다.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답장 빨리 해달라고 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을 남자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머리를 굴려. 좋아하면 다 그냥 해줘야지. 진짜로 이런 분들 많아요. 혹은 이렇게 믿는 분도 있죠. 내가 진심으로 잘해주면 여자도 느낄 거고 우린 행복하게 잘 살겠지.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답고 강하기만 하면 뭐해. 여자가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양성성을 훈련해야 돼요. 썸 단계에서 당신이 너무 잘해주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이 남자 나한테 진심인가 봐. 몇 번 더 만나볼까?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연애로 넘어간 순간 당신의 관심은 공짜가 돼요. 왜냐면 여자가 낸 게 없거든요. 투자한 게 없어요. 공짜로 들어온 관심은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여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 심리가 그래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짜 혹은 저렴하게 막 퍼주는데 신경을 과하게 쏟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급이 한 180이야. 근데 월세 내고 핸드폰비 내고 저축도 좀 하고 남은 돈으로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큰맘 먹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아주 귀하고 값어치 있게 다루겠죠.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읽어볼 테고. 근데 같은 거라도 무료로 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옆에 치워두다가 언젠가 라면 받침대로 되어 있겠죠.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근데 이게 남녀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버페이스 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주지 마세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감스라이팅 하는 거 좀 예시를 들어줄게. 감정을 좀 마사지 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오빠 나랑 자려고 만나? 그럼 나는 이러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러려고도 만난다. 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의 발견이다. 왜냐하면 난 너랑 잠자리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일본 원숭이가 되어버린다.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너를 탐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런 걸 표출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욕구와 욕망 앞에서는 솔직하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좀 변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뒤에서 위선자 마냥 딴짓하는 애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해. 난 나의 욕망을 스스로 안 것처럼 너가 느끼는 욕망까지도 끌어내주고 싶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 단순히 너랑 육체적인 쾌락 그런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나는 너랑 조금 더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특별해지느냐 희소해지느냐 그런 걸 자극하는 포인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는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단 말이야. 인간은 끌렸으면 그 끌렸던 걸 논리로 지지를 하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해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이 전략에 대한 팁은 너무 많아서 영상 마지막에 이 전략에 대한 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남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을 지킬 때는 화를 내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즉각 반응을 해야 되지만
우진님 같이 이런 식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무례함을 보이는 행동은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행동이에요. 원규님과 지연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연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우진님이 테라스에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원규님을 쫓아내고 지연님에게 감정적으로 욱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넌 내가 하나도 신경 안 쓰이는구나. 너가 이럴 거라고 생각 못했다. 실망이다. 이렇게 감정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지연님은 그동안 나 오빠랑 제외하고 싶은 마음 완전 없어. 나 진짜 제외하기 싫어. 나 호감 가는 사람 있어.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데 뜬금없는 우진님의 감정 배출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을 거예요. 실제로 지연님이 나중에 룸메이트 윤영민과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정말 X의 행동이 최악이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마 지연님은 그동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여자는 여유로운 남자의 모습과 스테이블한 상태의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욱해서 통제력을 잃고 압박하는 모습은 당연히 여자가 느끼기에도 불안하고 매력을 잃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겠죠. 남자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자 중에 한 명이랑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매번 의뢰 연애만 하던 친구라서 굉장히 투박하고 불안정하고 내면에서는 부정의 불씨가 마구잡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상형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럽다고 보통 남자들처럼 급발진을 하려 하길래 내가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해줬더니 결국엔 안정적으로 지배력을 잘 행사하며 존중받는 연애를 하는 중이더라고. 10살 어리고 예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내년에 결혼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자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 나 결혼하면 축의금 몇백만 원 내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수강생이 한 명 있을 때부터 3년 동안 300명 이상 바꾸는 걸 눈으로 직접 지켜본 제자이기 때문에 의심이 되게 많고 그랬던 친구인데 믿음이 갔다고 하면서 자신도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11월 24일인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넌 날 외롭게 했어 이런 개소리 들으면서 차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53세 커뮤니티 회원님이 오셔서 무료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도 유튜브 보고 뭔가 확 다르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공무원 생활만 하시다가 여기 들어와서 저희 자료도 좀 읽으시고 초인책도 사서 구매도 하고 읽으셨다는데 세미나도 들어보시니까 어떤 여자분하고 최근에 소개팅이 잘 되셔가지고 여자분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이런 감정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라니까. 이런 분도 배우고 더 노력하고 성장하시려고 하시는데 딱 이런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랑 정확히 맞는 사람들인 거야. 초보자들이나 잘 모르는 남자들이 단순히 원나잇 하려고 멘트나 루틴만 외우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관계의 기술과 남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면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모태솔로인데 막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제 내 음성방이 계속 들어야지. 세뇌 당할 때까지. 모태솔로 분들도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다 연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첫째, 초반부터 다 퍼주지 말 것. 둘째, 전략을 가질 것. 셋째, 감정에 취약하지 말 것.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자들이 왜 이런 건지 10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각자의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규율과 규칙과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전 남친이 바람펴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 근데 그걸 나한테 투영해가지고 내가 바람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놈이 한 것까지 나한테 죄책감을 부여하고 나를 계속 의심한다거나 계속 뭐 믿음과 신뢰는 뭐 연락이다, 자기 전에 보고해라, 어디 갈 때 뭐 해라, 뭐 이런 거 난 안 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땐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건 스스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자야. 근데 그만큼 내 삶에도 열망이 있어. 내 삶을 더 발전시키는 게 너의 삶이기도 해. 그게 우리의 삶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상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서로의 추악함이나 단점들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 자들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이같이 찡찡대기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숙한 거야. 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으면 해. 왜냐하면 나 또한 너한테 감정적으로 뭐라고 하거나 내노란물 하지 않잖아.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 아름다움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이면의 추악함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한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이 행복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서로가 더 애틋해지고 싶다. 내가 너한테 자잘하거나 사소한 걸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정말 잘못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나 또한
잘못하거나 분명히 늘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네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나 또한 그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야. 그래 너를 서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야. 나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고 같이 있는 시간은 더 잘 보낼 수 있는 사이가 좋은 사이라고 생각해. 내가 일이 바쁜 건 너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우리가 더 오랫동안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여자한테만큼은 정말 잘해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잘해주고 보호와 친절을 베푸는 거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나의 방식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너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해. 그럼 나 또한 너를 공주로 대할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라는 왕국의 위치가 될 거야. 나는 막 조금만 기분 상하면 헤어지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평화라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싸움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해. 서로를 무시하기 위함이나 이기적으로 내 원하는 거는 취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 더 보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이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 또한 그래야 돼. 우린 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내가 빨간색이고 너가 만약에 노란색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의 색깔이 더 진하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잘 융합되고 잘 섞이고 우리가 더 관계가 더 충만해지고 좋아지는 것만 생각하자. 너가 이런 점이 좀 서운하면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언제라도 말해주면 내가 고칠 의향이 있어. 걸어가는 폭폭, 눈높이, 집안 환경 모든 것들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내 마음에 쏙 다 든 사람이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다 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노력은 해보겠다. 그런데 너 또한 나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있듯이 내가 저번에 너한테 술 먹고 뭐 들어갈 때 꼭 이렇게 얘기해줘 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하는 부분을 알맞게 조금씩 조율해 나가자는 거지. 일방적으로 너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 넌 날 무시했어.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야.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야. 아무나랑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근데 너랑 이러는 건 너무 좋아. 서로 꽁냥꽁냥하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기왕이면 낮에는 서로를 아끼고 교양이시 있다가 밤에는 우리가 사랑할 때는 교양도 없어지면서 태초 인간으로 돌아가서 천박해질 수도 있고 서로가 어떻게 보일지보다 서로가 어떻게 느낄지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더 사랑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애타게 사랑하고 설레일 수 있는 좋은 기폭제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여자 안 좋아한다고. 난 여자를 사랑하지.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것은 사랑에 빠진 상태인 거고 서로의 단점까지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게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까지 서로가 같이 메워주고 보완해주면서 나아가는 게 사랑이라 생각을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 너가 늘 나를 평생 남자로 느끼도록. 그래서 포용력이 아주 깊은 지혜로운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너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딱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너는 어떠냐? 이렇게 쿠션을 깔아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대의 호감의 정도나 흘러가는 감정선에 맞게 나의 기준을 하나씩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흰머리에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도망갈 수 있어. 이런 대화를 초반에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여자에게는 아주 선명한 신호가 들어와요. 내 사랑과 관심은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다. 근데 너한텐 주고 싶다. 너는 내가 찾던 그 특별함을 가진 사람 같다. 여자는 이런 의미부여를 받으면 당연히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남자를 향한 안정감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희소성, 리미티드 에디션, 특별한 사랑,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공포와 희망에 굉장히 취약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게 바로 초반 전략의 핵심입니다. 초반에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중간중간 나오는 서운함,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말과 행동이 일관된 남자, 즉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남자를 굉장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가 바쁘거나 잠깐 페이스가 흔들려도 여자는 스스로 이렇게 납득을 해요. 그래도 오빠는 날 아끼는 사람이지. 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여자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멘트나 루틴 같은 거는 제가 쓰는 일부긴 한데 여자를 진짜 속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생각하는 가치관이고 스스로가 정말 느끼는 걸 유연하게 대응하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말을 지켜요.
지금까지 2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에게도 늘 듣는 말이 오빠는 이름이 거의 한실레다. 말의 깊이가 다르다. 오빠는 진짜 오빠가 얘기한 거 다 지키잖아. 그런단 말이야. 예를 들면 다음에 뭐 조선호텔 가서 밥 먹자. 분위기 괜찮더라. 저번에 미팅했는데 자기랑 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번은 말만 데려간다고 하고 거짓말했다고 막 서운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데려가지 않더라도 진짜 내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일정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조선호텔 비용 벌어야 될 거 아니야. 3달 뒤쯤 꽃다발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니까 바로 풀리면서 좋아하더라고. 계속 감정이라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남자를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팰 거야. 그걸 견디는 능력이 바로 스테이트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진정한 남자가 되고 관계를 지배하고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단순히 원나잇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남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거듭나고 싶다. 행복을 쟁취하고 싶다. 그런 방법을 알고 싶다면 무료 강의를 들으러 오세요. 유료 커뮤니티 안 들어오셔도 돼. 유튜브 내용하고 디스코드만 잘 계속 들으시면서 적용을 해보셔도 효과가 너무너무 클 거니까요. 근데 해도 안 되면 그때 나를 찾아와요. 알겠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뭘 바꾸실 건가요? 진정한 남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